어승생악을 오르다 팔부 능선에서 한라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구목의 모습이 보이고 백록담 용진각 계곡이 장구목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 어리목 계곡 보세요. 울퉁불퉁 진짜 웅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집에서 출발할 때 한라산에 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이 모습을 볼 수 없을까 했는데 이곳에 오니까 이렇게 날씨가 맑습니다. 한라산도 하루방 TV가 당신의 모습을 촬영해 가지고 전 세계로 당신의 모습을 방송하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제주 버스터미널에서 1100도로 1139번 도로를 달리는 240번 버스를 타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포장길 1km를 걸어 가지고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있는 어리목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어승생악 탐방로를 오르며 어승생악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승생악 정상까지 편도 1.3km인 이 등산로는 왕복 2.6km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30분이면 빠른 걸음으로 다녀올 수 있는 길이지만 오늘은 어승생악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곳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승생악을 오르며 제주에 있는 오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주에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360여 개의 오름이 있습니다. 오름이란 한라산 정상의 백록담을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 분포하는 소화산체 화구를 갖고 있으면서 화산 불출물에 의해 형성된 독립화산체 또는 기생화산체를 말하는 순우리말로서 우리 도에서만 통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오름의 어원은 오르다의 명사형 표현으로 추정되며 쉽게 오를 수 있는 자그마한 언덕이나 동상과 같은 느낌을 함축시킨 것으로 생각된다고 다른 하르방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라산 백록담의 북서쪽에 우뚝선 지금 오르고 있는 어승생악은 표고가 1169m로 제주도에 있는 오름 중에 가장 큰 오름입니다. 그 몸집의 저경이 약 2km에 이르며 산 자체의 높이도 북사면으로 오르면 350m 정도가 되는 높은 오름입니다. 한라산의 주봉인 백록담이 오름 왕국의 군주라면 이 산은 가까운 곳에 응거하는 오름들의 맹주라 할 위풍을 지니고 있다고 오름 나그네의 저자 지금은 고인이 된 김종철 선생은 이야기를 합니다. 백록담의 동릉과 백록담의 남벽 윗세의 오름을 오른 등산로는 5개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코스에 번호가 매겨지는데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있는 어리목 탐방로가 1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지고 한라산의 남서쪽에 있는 영실 탐방로가 2번, 그리고 한라산 남쪽에 있는 돈내코 탐방로가 3번, 한라산 백록담 동릉을 오를 수 있는 한라산의 동쪽 성판악 탐방로가 4번, 그리고 관음사 탐방로가 5번입니다. 백록담의 동릉과 백록담의 남벽, 일세 오름을 오르지 않는 어승생악
탐방로를 찾은 이유는 어승생악이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오름이고 한라산 국립공원이 관리를 하는 등산로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보이는 오름은 조군들의 오름이라고 불리는데요, 일명 금봉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 서 있는 어승생악 오름이 1169m인데 가까이 보이는 이 금봉의 표고는 1339m입니다. 어승생악의 이야기가 이 표지판에 쓰여져 있습니다. 정상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1945년 8월 초에 파놓은 토치카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승생악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한라산 백록담을 올라 한라산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백록담에 오르면 한라산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산에 오르면 산이 보이지 않고 산을 내려와야 산이 보이는 겁니다. 어승생악에서 한라산의 북서쪽에 오름과 어리목 광장과 어리목 계곡, 한라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와, 진짜 하늘이 진짜 파란 잉크를 뿌려 놓은 것처럼 너무나 청명합니다. 한라산의 모습입니다. 한라산을 바라보다 북쪽으로 돌아서 가지고 제주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갓 이륙을 했습니다. 제주시의 모습인데요, 해안에는 엷은 방무가 끼었고 오른쪽에는 두터운 구름을 쓸어안고 있습니다. 도두봉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앵글로는 잘 잡히지가 않네요. 왼쪽에 오름 군락지가 보입니다. 녹고매 오름, 작은 녹고매 오름, 한라산 북서쪽의 오름 군락지의 모습입니다. 이 산록 일대는 옛부터 명마의 산지였다고 합니다. 임금이 타고 다니는 어승마가 이 산 밑에서 났다 하여 어승생악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탐나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97년 정조 때 이곳에서 용마가 태어나 목사 조명집이 왕께 바치자 노정이라는 이름을 내리고 말에게 정삼품의 벼슬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정상을 북쪽으로 조금 내려가 가지고 일본 군들이 파놓은 토치카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 군들이 파놓은 토치카의 모습입니다. 일제는 태평양 전쟁 시 패망이 확실해지자 제주도를 일본 본토를 사수하기 위한 결7호 작전을 수립하여 군사 요새화합니다.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이라는 봉석이 붙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1945년도에 일본 군들이 제주에 동굴을 뚫는데요, 제주의 도에는 무려 448개의 동굴 진지가 있습니다. 토치카의 모습입니다. 해방이 되자 미군들은 이 토치카를 부수려고 했는데 너무 단단하게 지어져 가지고 부수는 걸 포기하고 올라가는 사다리만 없앴다고 합니다. 미군이 제주도를 공습했던 시기는 1945년 초부터입니다. 몇 차례 공습을 받자 제주도를 방어하던 일본군의 해공군력은 완전히 괴멸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군은 8월 초를 기점으로 해안선을 포기하고
시간을 버는 장기전을 펼치려고 중산간 지역으로 주력의 저항선을 옮기게 됩니다. 그 전략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바라보는 어떤 공습에도 부서지지 않을 어승생악 토치카의 모습입니다. 토치카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종전 직전에 만들어진 이곳의 토치카는 장기전을 하기 위한 일본군의 최대 전략의 요충지였습니다. 정상에 만들어진 두 개의 토치카는 30m의 거리를 두고 한라산의 동북쪽, 제주시의 동쪽 조총과 구자를 감시하고 다른 하나는 한라산의 서북쪽, 제주시의 서쪽 애월과 한림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토치카 내부 넓이는 5, 6명이 고개를 숙이고 설 수 있도록 지어진 지 75년이 되는 토치카 내부의 모습입니다. 제주에 여행을 오면은 제주의 비경의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그 비경이 품고 있는 제주 선인들의 이야기, 제주 선인들의 슬픔, 고통, 한해 이야기를 만나는 것도 여행이라고 하르방 TV는 생각합니다. 어리목 계곡과 한라산의 모습을 한 번 더 바라보고 하산을 하겠습니다. 99골 골짜기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벙커 진지에 들어갔다 왔잖아요. 이 모습은 이제 두 개 지어진 것인데 벙커 이진지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는 모습이 벙커 이진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라산의 북동쪽을 감시하기 위해 지은 동굴 진지입니다. 제주에 여행을 오시면 제주를 다니면서 비경의 아름다움만 보지 마시고 한라산에 오르셔서 한라산의 아름다움만 보지 마시고 한라산이 품고 있는, 길이 품고 있는, 제주의 비경이 품고 있는 할망, 신화, 설화, 샤머니즘, 무속신앙의 이야기와 하르방, 역사, 문화, 선조들의 슬픔, 고통, 한해 이야기를 만나야 제주의 아름다움이 보이고 한라산이 보이는 겁니다. 관광은 보는 것이고 여행은 만나는 것입니다. 탐방로 입구에 다 내려왔습니다. 편도 1.3km, 왕복 2.6km를 걸면서 이야기 내용이 너무 깁니다. 이곳으로 어승생악 탐방로를 이용하여 어승생악에 다녀온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리목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어리목 탐방로가 보입니다.